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창원시가 공유형으로 보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구축되지 않은 안전망에 운행자와 보행자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이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창원시에서 앞서 언급을 했지만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놓고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창원 지역에 필요하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도입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고 하는 그런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빨리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이 확산은 유행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근 도시의 부산의 경우는 해변가를 끼고 돌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하나의 개인적인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는 이동자가 이 공유 어플만 이용하면 무조건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 이 렌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래형 개인교통수단 PM의 시대가 왔거든요. 이런 추세에 대한 확산은 막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이에 대한 정부에서의 소위 말하면 안전조치, 규제, 법적인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건 전동 킥보드 2016년도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한 6만 대 정도 수준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9만 대 이상,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2년대는 20만 대까지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시내도 작년까지 한 개 업체인데 이제 두 개 업체 더 합쳐서 세 개 업체로 30여 대 규모로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380대 정도로요 많아졌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기 있는 이유 무엇인 줄 잘 모르시지요, 그죠? 재밌다. 예, 젊은 사람들이 타면서 충전 이거 외에는 다른 필요 없는 그런 제재가 없는 그런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단거리 교통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창원시의 경우는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하는데, 창원시는 누비자라는 그런 교통수단이 이제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주차 공간, 그다음에 활용 방치하는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창원시의 지금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에 따른 그 전동 킥보드 수의 증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은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사고가 늘고 있다는 건데 정확히 어느 정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했는지. 예, 전동 궁금하거든요. 킥보드의 이제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사용 횟수도 증가하고 킥보드 숫자도 아주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고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에는 49건 정도였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보면 886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 5년 동안 20배 가까이 이제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도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경남도는 아직 사망자가 없지만 사고 건수 자체는 2017년에는 3건, 2018년에는 4건, 2019년에는 7건으로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뒤에 이제 아무데나 또 방치하는 바람에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택가의 길가에 무단 방치하거나 또 심지어 도로의 운행 중에 불쑥불쑥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일명 킥라니라고도 부르더라고요. 킥라니. 예, 킥보드 플러스 고라니 이렇게 합성어로 해서 킥라니라고 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제 잦은 사고 발생도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무면허로 고등학생이 헬멧도 쓰지 않고 여자친구와 함께 전동 킥보드 하나를 둘이서 같이 타고 가다가 이제 소나타 택시와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입원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남자 고등학생은 3일 뒤에 이제 사망하게까지 아이고. 되었고요. 같이 타고 있던 그 여자친구는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부산 동래구에서도 이제 중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왕복 6차선 도로로 이제 헬멧도 쓰지 않고 이제 달리다가 이제 사고를 나게 됐죠. 근데 이 학생은 보니까 만 16세 이상도 아니어서 무면허였죠. 헬멧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조금씩 위반하면서 네. 이제 쉽게 생각하고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아무데나 이제 세워두고 쓰러지게 만드는 바람에 이제 보행자가 지나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얼굴이 찢어지는 그런 사고도 좀 발생하기도 했고, 또 가게 앞에 도로가에 세워놔다 보니까 가게 앞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서 있으면은 막 바람에 태풍에 넘어져서 그 가게의 유리가 파손되기도 해서 뭐 그런 자잘한 사고들도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법을 일단 위반을 하면 뭐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미비한 것 같고요. 네. 자전거는 전용 도로가 있지만 킥보드는 그렇지도 않고 오토바이는 위험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뭐 헬멧이라도 쓰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최 교수께서 보시기에 사고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보행자들에게 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추세는 이제 예전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지만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전동 킥보드 가서 비껴가면서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경우 보행자의 위협을 주는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변의 방치, 그리고 일부 육교 밑에 방치, 그다음에 횡단보도 가까이의 방치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들이 굉장히 어려워 있고요. 특히 자동차 주차 공간에 또 방치를 해서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고 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뭐 상점 앞에 이렇게 아무데 방치해 놓고 나서 넘어지 가지고 창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참 좋은 교통수단이거든요. 이용자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안전 조치를 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차 공간은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 도시 창원시가 누비자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도시였거든요. 그 자전거 도로를 전동 킥보드가 따라다닌다든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뭐 저희 시속 25km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네. 뒤에서 자꾸 추월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추돌한 경우가 생기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확산은 아주 고심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모든 것이 많이 민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전거 우리 지금 또 부서가 또 있고요. 이런 데서도 전동 킥보드를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가 작년에 1년 동안 일어난 것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한 880건 정도가 교통사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중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컨테이너 앞에 전동 킥보드가 서 있다가 출발을 빨리 안 하니까 이분이 모르고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를 다치가 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특히 안전모 없이 이렇게 같이 추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이 이렇게 추돌합니다. 사람이 보면 좌로 갈 때 우로 가야 되는데 같이 보면서 좌로 가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반사신경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사고 난 네. 경우인데 25km의 전동 킥보드 달릴 때 충돌할 경우는 굉장한 중상, 뼈가 파손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다만 저희 사고 발생 원인은 조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아무데나 탄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는 분들께서 책임감을 일단 갖고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언급해 주셨지만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단기간에 좀 단속을 할 수 있어 보이는 게 주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킥보드 주차를 강제하는 방안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지금은 원동기, 전기 자전
또 자전거는 뭐 나중에 이제 12월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이제 자전거에 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원동기 장치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 규정이 따로 없어서 보행로에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계단이나 차도,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3곳 정도가 지정이 됐고 또 업체 측은 그 전동 킥보드를 제공하는 업체 측은 애플리케이션에 금지 구역,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좀 해보겠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뭐 방법 알려주는 정도 이런 것들은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주차 역시 법적 틀 안에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불법 운행 관련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헬멧 없이 타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고 또 현재는 신분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데 이 역시도 참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어막이 전혀 없다는 점인데 신분증을 이제 사용할 때 인증을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이게 아무 사진이나 찍어서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비둘기 사진도 되더라 이런 우스갯 기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 그 지금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법을 보면 일단 앱을 검색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지쿠터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어플에 접속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요. 그렇게 접속을 해서 운전면허 등록을 하고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등록을 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용 가능한 이제 지쿠터가 있는지 찾아가서 뭐 QR 코드나 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사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원 가입을 하는 본인 인증 절차에서 신분증이 아니라 다른 사진, 풍경 사진을 넣어도 이제 인증이 되고 넘어가기도 하고 운전면허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에서도 아무 사진이나 등록을 해도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인 거죠. 네. 창원시 내 운영사가 3곳이 지금 있는데 2곳은 이제 뭐 직접 모두 가입을 해봤더니 2곳은 제대로 이제 인증이 되고 허술하지 않았는데 한 곳은 면허증 사진을 실제 심사하거나 면허증 번호를 넣거나 이렇지 않아도 아무 사진이나 엉뚱한 사진을 보내도 이제 인증이 되고 넘어가서 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용자 안전 문제도 지금 여전합니다. 근데 불법으로 그 스쿠터,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원동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헬멧도 이제 써야 되고 보호장구도 써야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인도에서 이제 쓰면 안 되는 거고 도로에서 사용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이 킥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여러 가지 정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게 자전거용 도로가 있듯이 그렇다면 킥보드용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창원 지역 도로 사정으로 볼 때 이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될지 의문인데 전용 도로를 그럼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면 어떤 도로 규정이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용 도로를 만들기는 사실은 창원시에 대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창원시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BRT 구간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게 되면 도로의 여유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를 만드는 사례는 다른 시도에도 별로 없습니다. 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있어도요. 이거는 차량과 똑같은 2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의 전용 도로를 만드는 건 저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 커브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차로 구간에서 아주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로가 많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할부하게 될 경우에 교통사고는 뻔히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창원시는 이제 이런 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요. 이런 거에 대한 뭐 12월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보행자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확산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도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의무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중에 지자체가 이렇게 떠안는 그런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창원시 같은 경우는 누비자라는 자전거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와 이제 전동 킥보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시행하는 지자체나 타시는 분들 다 뭔가 가볍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사고에 큰 위험이 있는 만큼 좀 책임감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최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13세까지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악용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지자체나 경찰청 측에 따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이번에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아주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자전거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면허 취득이 필요 없게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 없게 되고 또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이 되고요. 또 이용 연령이 면허가 필요했던 만 18세에서 이제는 면허가 필요 없고 만 13세 이상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고 네.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정도로 됐고요. 그리고 안전구, 헬멧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광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전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다, 음주를 하고 사용을 했다 하면은 자전거에 준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면은 범칙금 3만 원 정도에 준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자전거에 준하게 되면서 범칙금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킥보드 운행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또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규정 자체가 시속 25km 미만 정도의 제한 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25km 정도 이상으로 운행을 해야지 단속을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25km 미만으로 20에서 25km 시속 25km 정도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이제 방치가 돼서 이제 보행자들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런 킥보드들에 대해서는 노상 적치물로 간주를 하고 네. 강제 수거를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행자 차량 통행 방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또 변호사께서 해주셨어요. 누비자 주차 공간 창원에서 참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킥보드가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일단 창원시의 누비자 주차장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을 킥보드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하자. 그에 대해서는 타소시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원시가 꺼내든 주차장 확보 방안을 보면요. 공영 자전거인 누비자 터미널 286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터미널에 대한 가로 3m 그리고 세로 2m의 킥보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터미널에 있는 창원 중앙역과 그리고 창원 컨벤션 센터 5곳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업체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점차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 저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킥보드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이용이 어려워지면 그건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속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이혜영 변호사와 함께 창원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영의 수정 보완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자꾸 고쳐야 할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정책의 지혜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